반갑습니다. 장기 투자하는 바더 장투빠입니다. 자, 테슬라 자동차가 이제부터 말하는 로봇으로 변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테슬라의 이 놀라운 변화와 함께 일론 머스크가 미 국방부와 손잡고 꾸미는 비밀 프로젝트, 그리고 우주의 데이터 센터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짧게 소식 하나만 전해드릴게요. 드디어 저희 채널도 멤버십 가입이 가능해졌는데요. 지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후원해 주실 수 있는 응원합니다 등급만 먼저 오픈했는데요. 나중에 채널이 더 성장하면 멤버십 가족분들만 보실 수 있는 특별한 멤버십 전용 영상들도 준비해 볼 계획입니다. 장투빠TV가 더 힘내서 좋은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실 분들은 멤버십 가입으로 힘을 보태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알찬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소식은 인도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전 세계 빅테크 거물들이 인도 뉴델리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바로 AI 임팩트 서밋 때문인데요. 참석자 명단이 정말 화려합니다. 챗 GPT를 만든 오픈 AI의 샘 알트만, 그리고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여기에 엔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와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스 허사비스까지 그야말로 AI 업계를 쥐락펴락하는 CEO들이 대거 참석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내노라 하는 CEO들이 인도로 몰려가는 걸까요? 인도가 단순히 인구가 많은 나라라서 그럴까요? 핵심은 인도가 이제 단순한 하청기지가 아니라 AI 개발의 핵심 요충지로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도는 젊은 소비층이 탄탄하고 무엇보다 영어를 잘하는 우수한 IT 기술 인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전에는 인도가 미국의 콜센터 역할이나 단순 업무를 처리해주는 곳이었다며, 이제는 글로벌 기업들이 글로벌 역량센터라고 부르는 고급 연구소를 인도에 직접 세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2년 동안 인도에 세워진 이런 연구소의 60% 이상이 AI나 데이터 관련이라고 하네요. 여기에 인도의 모디 총리도 소위 레드카펫을 깔아주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20조 원이 넘는 반도체 프로젝트를 승인하면서 돈 걱정 말고 들어와서 공장 짓고 연구해라 라며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게 인도는 놓칠 수 없는 거대한 시장이자 인재를 구할 수 있는 노다지 땅이 된 거예요. 자, 화제를 돌려볼게요. 다음은 월가에서 가장 유명한 기술 쪽 강세론자죠.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버스가 아주 흥미로운 인터뷰를 했는데요. 팟캐스트에 나와서 향후 10년의 기술 시장을 전망했는데요. 내용이 아주 알찹니다. 댄 아이버스는 지금 상황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딱 잘라 말했는데요. 일부에서는 지금 AI 열풍이 옛날 닷컴 버블처럼 거품 아니냐라고 걱정도 하는데, 댄 아이버스는 그때랑은 다르다고 반박합니다. 닷컴 버블 때는 이제 실체 없는 기대감 뿐이었지만 지금은 기업들이 실제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현금 흐름이 좋다는 거죠. 특히 댄 아이버스가 강조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바로 피지컬 AI, 즉 물리적 AI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컴퓨터 화면으로만 보는 챗 GPT 같은 소프트웨어를 넘어서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 움직이고 작동하는 AI를 말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나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거죠. 댄 아이브스는 이 물리적 AI 분야에서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압도적인 1등과 2등이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특히 테슬라에 대해서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로봇 회사로 봐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주가가 오르내리는 건 당장 차를 몇 대 더 팔고 덜 팔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율주행 기술인 FSD와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댄 아이브스는 이 옵티머스 로봇이 나중에 테슬라의 로보택시보다 더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나중에 로봇이 상용화되면 본인이 직접 두 대를 사서 하나는 본인이 쓰고 하나는 부모님 댁에 놔드리고 싶다고 할 정도니까요. 이게 단순히 공장에서 일하는 로봇이 아니라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거나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수발드는 역할까지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또 그리고 스페이스X, XAI를 연결해서 거대한 AI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는 점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업 이야기도 좀 했는데, 데이터 분석 기업인 팔란티어를 두고는 AI계의 리오넬 메시라고 항상 극찬을 하잖아요. 정부 일감만 하던 회사에서 이제 민간 기업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어서 성장성이 아주 크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리스크도 하나를 꼽았는데 바로 전기 문제를 꼽고 있습니다. AI를 돌리려면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데 여기에 들어가는 전기가 부족해지는 게 유일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을 하는 거죠. 결국 댄 아이브스의 말은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만들어갈 움직이는 AI의 세상을 믿고 길게 보라는 뜻으로 해석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테슬라 소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테슬라가 뉴욕주 버팔로 공장, 즉 기가팩토리2와 관련된 고용 약속을 마침내 지켰다는 소식인데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배경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테슬라는 현재 뉴욕주로부터 버팔로 공장 부지를 빌려 쓰고 있는데요. 임대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1년에 단돈 1달러입니다. 거의 공짜나 다름없죠. 근데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뉴욕주가 이런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대신 조건을 하나 걸었는데요. 바로 일정 수준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라는 것이었죠. 만약 이 약속을 못 지키면 테슬라는 거액의 벌금을 내거나 심지어 공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작년 한 해 동안 분위기가 아주 험악했어요. 뉴욕의 민주당 의원들이 일론 머스크를 아주 강하게 압박했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과 가깝게 지내면서 정치적 행보를 보이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뉴욕주 세금 10억 달러나 들여서 공장을 지어줬는데 약속한 일자리도 못 채우고 이게 뭐냐라면서 공격을 퍼부은 거죠. 심지어 테슬라의 뉴욕 내 대리점 운영권을 뺏어야 한다는 법안까지 나왔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테슬라가 이 위기를 넘겼습니다. 테슬라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300명 이상을 추가로 채용해서 뉴욕주와 약속한 고용 목표인 3,460명을 넘겼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공장에 약 4,800억 원, 달러로는 3억 5천만 달러를 들여서 슈퍼컴퓨터를 설치했고 원래 약속했던 태양광 패널 생산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당국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의 호프 나이트 CEO도 이 소식을 듣고 매우 기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단 급한 불은 끈 셈이죠. 물론 비판의 목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일부 비평가들은 애초에 약속했던 건 양질의 제조업 일자리였는데 테슬라가 숫자를 맞추기 위해 서비스 센터 직원이나 창고 관리자 같은 인력까지 다 끌어모아서 통계를 냈다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테슬라는 약속된 수치를 맞췄고 1년에 1달러라는 임대 계약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계약이 2029년에 끝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테슬라가 뉴욕주에 얼마나 진정성 있는 투자를 보여줄지가 관건이 되겠네요. 자,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엔 우리 테슬라 오너분들이 정말 기다리셨을 소식인데 테슬라 차량에 드디어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비서 그록이 탑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우선 유럽 지역인 영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 먼저 시작됐습니다. 이게 기존의 음성 명령이랑 뭐가 다르냐고 물으신다면 차원이 달라요. 예전에는 뭐 에어컨 켜줘, 또 집으로 가줘 같은 딱딱한 명령만 내렸다면 이제는 차랑 대화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하다가 배고픈데 근처에 제일 맛있는 태국 음식점 좀 찾아줘 라고 말하면 그러기 알아서 맛집을 검색해서 내비게이션을 찍어주는 거죠. 또 나 지금 커피 마시고 싶은데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슈퍼차저 있는 카페 있어? 라고 물어보면 그런 복잡한 조건도 다 이해해서 찾아준다는 거죠. 심지어 오늘 데이트할 건데 로맨틱한 드라이브 코스 좀 짜줘. 그런 요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재밌는 기능도 있는데요. 그록의 성격을 운전자가 고를 수 있다는 건데 친절하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스토리텔러 모드도 있고 일론 머스크 특유의 유머 감각이 들어간 조금은 거침없고 직설적인 모드도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 기능을 쓰려면 프리미엄 커넥티비티라는 유료 데이터 요금제에 가입되어 있거나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내 사생활이 노출될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테슬라 측 설명으로는 대화 내용이 익명으로 처리되고 차량 데이터와 영구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니 안심해도 된다고 하네요. 자, 이제 북미를 넘어서 유럽에서도 그록이 탑재가 됐고 이제 한국에서도 그록을 만날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이제 테슬라는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진짜 말하고 생각하는 AI 로봇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화제를 돌려서 이번엔 우주 소식인데요. 스페이스X의 핵심 사업이죠. 바로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많은 분들이 스타링크가 더 성장하려면 위성을 더 많이 쏘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진짜 병목 현상은 하늘이 아니라 땅에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집이나 건물에 설치하는 수신기, 스타링크 키트의 생산량이 부족했던 겁니다. 근데 스페이스X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는 건데요. 지금 스페이스X는 이 수신기를 하루에 1만 5천 개 정도 만들고 있는데요. 2026년에는 이걸 하루 5만 개까지 늘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루 5만 개면 1년에 무려 1,800만 대를 찍어낸다는 소리인데요. 이건 이제 스타링크가 특정 지역에서만 쓰는 서비스가 아니라 전 세계 누구나 쓰는 대중적인 서비스로 가겠다는 확실한 신호탄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올해 말부터는 초대형 우주선인 스타쉽이 본격적으로 활약하게 됩니다. 스타쉽은 기존 로켓보다 훨씬 크고 무거운 짐을 실을 수 있잖아요. 이 스타쉽이 성능이 훨씬 좋아진 차세대 위성, 버전 3 위성을 싣고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인터넷 속도나 품질이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게 좋아질 거예요. 결국 스페이스X가 노리는 건 단순한 가정용 인터넷 시장이 아닙니다. 비행기에서 쓰는 기내 와이파이, 바다 위를 떠다니는 선박, 그리고 핸드폰과 위성을 직접 연결하는 통신 시장까지 스페이스X가 먹을 수 있는 전체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은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와 인공지능 회사 xAI가 미국 국방부 펜타곤의 비밀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왜 놀라운 일이냐면 일론 머스크는 그동안 사람을 해치는 AI 로봇이나 무기를 만드는 건 반대한다고 꾸준히 말해왔거든요. 근데 이번엔 태도가 180도 달라진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냐 하면 바로 음성으로 조종하는 자율 드론 군집 기술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드론 군집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수십 대, 수백 대의 드론이 마치 벌떼처럼 뭉쳐서 알아서 움직이는 걸 말합니다. 지휘관이 마치 아이언맨의 자비스에게 말하듯이 저 목표물을 타격해 라고 말만 하면 AI가 이걸 알아듣고 드론 부대를 지휘해서 작전을 수행하는 거죠. 이번 경연대회는 상금만 무려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00억 원이 걸려있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소프트웨어 개발부터 실제 테스트까지 5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여기서 재밌는 점은 챗GPT를 만든 오픈AI도 여기에 끼어 있다는 겁니다. 다만 오픈AI는 우리는 무기를 직접 쏘거나 표적을 정하는 건 안 하고 그냥 명령을 전달하는 관제탑 역할만 할 거야 라고 선을 그었거든요. 반면에 스페이스X와 xAI는 무기 시스템 전반을 아우르는 공동 작업을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미 국방부는 예전부터 이런 킬러 로봇 기술을 원해왔습니다. 바이든 정부 때부터 레플리케이터라고 해서 싸고 많이 만들 수 있는 자율 무기를 원했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흐름이 더 빨라지고 있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와 xAI를 합병을 한 움직임도 결국 이런 국방, 우주, AI를 하나로 묶어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려는 큰 그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내부에서도 AI가 사람의 통제 없이 공격을 결정하면 위험하지 않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요. 기술의 발전 속도는 막을 수가 없어 보이네요. 자, 그럼 화제를 돌려볼게요. 다음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자극할 만한 아주 흥미로운 분석인데요. 여러분, 요즘 AI 때문에 데이터 센터 짓느라 다들 난리죠. 근데 조만간 지구 땅 위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것보다 우주에 띄우는 게 훨씬 더 싸질 거라는 분석이 나온 게 있는데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하실 수 있는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우리가 땅 위에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일단 전기가 엄청나게 듭니다. 태양광으로 돌린다고 쳐도 지구에는 밤이 있고 비 오는 날도 있으니까 전기를 저장할 거대한 배터리가 필수겠죠. 게다가 땅값, 그리고 건물 짓는 비용, 복잡한 전선 연결까지 돈 들어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지금 계산으로는 최고급 AI 반도체인 GPU 하나를 돌리기 위한 인프라 비용만 약 1,000만 원 넘게 든다고 해요. 근데 우주는 어떨까요? 우주는 밤이 없죠. 24시간 내내 태양이 비치고 구름도 없어서 태양광 발전 효율이 지구보다 5배나 좋아요. 그러니까 비싼 배터리가 아예 필요 없고 태양광 패널도 조금만 가져가면 됩니다. 게다가 우주는 진공 상태라 복잡한 구조물을 세울 필요도 없죠. 그동안 우주 데이터 센터가 불가능했던 이유는 딱 하나, 로켓 발사 비용이 너무 비쌌기 때문인데요.
무거운 장비를 우주로 올리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요. 근데 일론 머스크의 스타쉽이 여기서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예요. 기존 그 팔콘 헤비 로켓으로 쏘면 운송비가 1,500만 원 넘게 들어서 지구랑 별 차이가 없는데 스타쉽을 쓰면 이 운송비가 100만 원 수준으로 확 떨어진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스타쉽을 이용하면 지구에서 1,000만 원 들여야 할 전기 설비 비용을 우주에서는 단돈 100만 원, 즉 10분의 1 가격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일론 머스크가 최근 트윗으로 앞으로 칩 가격 자체도 획기적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했거든요. 결국 반도체 값도 싸지고 우주로 보내는 비용도 싸지면 미래의 AI 데이터 센터는 땅 위가 아니라 우리 머리 위 우주에 둥둥 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론 머스크가 왜 그토록 스타쉽에 목숨을 거는지, 그리고 이게 테슬라나 xAI의 경쟁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대목이에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소식에 대해 구독자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장기 투자하는 바더 장투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